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라디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테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견뎌내신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5살부터 74살까지 70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은? 이라는 질문을 하는 영상인데요. 정말 다양한 상처의 말들이 나옵니다. 14살 남학생은 너는 정말 쓰레기야 라는 말이 상처가 됐다고 해요. 한창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60세 남성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못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상처를 받았다고 했고, 67세 어느 여성분은 너는 키가 커서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돼 라는 말 때문에 평생 빨간 옷을 입지 못하셨다고 해요.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상처의 말은 너 이거밖에 못해?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였고요. 이 밖에도 너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너는 너무 눈치가 없어.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들었던 상처의 말들을 댓글로 적어 놓았는데요. 그 댓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의 내용이 약간의 상처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 언어폭력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가 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상처가 되는 말 속에는 나에 대해 말하는 상대방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와 해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서 나왔던 상처의 말 중에 넌 쓰레기야, 넌 못난 아들이야, 넌 이기적이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넌 왜 그렇게 못생겼니? 라는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상대방이 자신의 주관적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말들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쓰레기라고 평가해도 괜찮은 걸까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빠졌을 때, 하루 종일 게임만 할 때,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쓰레기라고 평가할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쓰레기인 걸까요? 오늘 소개할 글은 마샬 로젠버그라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쓴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마샬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또는 Non-Violent Communication, 즉 NVC라고 하는 대화 방법을 고안해낸 분인데요.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폭력이 아닌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대화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대화 방법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평가 없는 관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마샬 로젠버그는 자신의 친구인 루스 베버마이어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나는 바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아이는 가끔 내가 이해 못하는 일,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또 내가 본 아이는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을 뿐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둘러보아도 나는 요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를 섞고 불을 켜고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살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본 적은 없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사람이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리라고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혹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일 뿐이라고.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평가와 관찰의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2시간을 잤어요. 엄마가 소리칩니다. 너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잠이 오니? 어쩜 그렇게 게으르니? 아내도 소리칩니다. 모처럼 주말이라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잠이나 자고 한심하다 한심해.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겠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어 소파에서 2시간을 잔 것 뿐인데 졸지에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관찰과 평가를 뒤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겠죠. 상처가 되는 말의 첫 번째 공통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말 속에 내 행동에 대한 객관적 묘사나 관찰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였다면, 두 번째 공통점은 상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직장 상사 또는 선후배라는 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나에게 상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내 자신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이나 태도 또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계신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린 평가와 판단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신 후에 종이에 그 말을 적어 보세요. 다 적으신 후에는 그 말을 천천히 얼마 동안 바라보세요. 그 상처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말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이 들어간 말인가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러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시면 그때 여러분이 했던 행동을 또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를 섞지 마시고 관찰로 묘사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엄마가 시험이니까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책상에 앉아 3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또는 남편이 올해는 추석 전날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제안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다. 등등 많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가 나를 게으른 자식, 남편이 나를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평가했다면 많이 속상하고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난 게을러. 그래, 내가 버릇없는 건 사실이야. 라고 상대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와 판단을 내리지는 않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처의 말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묘사한 상황을 번갈아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평가와 관찰을 조금 구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시험을 앞두고 3시간 게임을 했다고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시댁에서 자고 오자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버릇없고 나쁜 며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때론 주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타인에게 받은 상처의 말들 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상처의 말들을 조금씩 서서히 씻어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관찰과 평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나아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마음이 조금 더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픈 기억을 자꾸 떠올리지만 마시고 차츰차츰 떨쳐내세요. 상처는 쌓아두면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힘이 되는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